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사건 처리가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짓밟으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독재의 길을 자,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현장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보여주시죠. 구체적 발언들을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정된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김정재 의원 이미 다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자, 저 말씀드리는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이면요 선관위가 통과 얼마나 수순을 무소불위의 밟을 권력을 예정인데 행사하는지 민주당이 그 상정 국민들은 직전 일부 아직 잘 조항을 지금 수정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체감하시지 이런 게 못하는 것 막판 같습니다. 수정 처음이 주로 아닌데 선거를 하는 앞서는 국회의장에게 쓴소리를 후보자들이라든지 듣기도 했습니다. 저 선관위와 끝에 가서 막 직접 수정하는 거 요거 가지고 대면하는 국회의장이 사람들이 쓴소리를 한 건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얼마나 국회법에 따른 절차입니다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자, 민주당 어제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직전에 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급하게 삭제를 했고요. 앞서 사법개혁 이 3법 상정 과정에서도 이런 막판 수정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지 또 이렇게 수정하는 것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수정하는 건데 이건 괜찮은 건지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네네. 호박을 갖다 놓고 수박이라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부적으로도 기본에 있었던 어떤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얘기해도 아무런 지금 그 생각도 안 하는데 민주당 내에 있는 율사라든가 네. 기존의 다선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국회는 나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나라의 기본을 설계하는데 설계도를 다 갖다 놓고 이제 내일 다 만들어서 통과시키는데 이거 이 기둥뿌리 뽑아야 돼. 얘기하면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얘기하듯이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그래도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각종 공론한 위원회라고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수기민주주의라는 절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그 흔한 수기민주주의 절차도 없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적법 절차, 우리가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가기 위한 정의에는 예.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국회법과 비롯한 관련되는 절차를 그대로 그냥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기 민주주의를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졸속 입법도 문제지만요. 지금 이 수정된 이 국민투표법에 선관위 이 증거조사 권한 그러니까 선관위를 좀 더 수포갑으로 만드는 문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태정 부위원장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선거에 관해서 조사라든가 아니면 선거에 관해서 공정성 그런 문제를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선관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선관위 외에 다른 정부의 다른 기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 결과라든가 선거 절차를 이렇게 왜곡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가 선거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권한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관위 운영 자체라든가 뭐 지명이라든가 그 구성 내부의 뭐 규정에 탈법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선관위에게 선거 관련된 뭐 증거조사 권한을 줬다? 그거는 좀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권한을 충분히 줘야 되는 상황인데 같은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아니 이게 원래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다 해가지고선 요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네. 여기다가 지금 그 민주당이 소위 선관위에 대한 증거조사 권한뿐만이 아니라 예. 선관위를 비방하면 처벌하는 그런 조항까지 놓다가 그건 나중에 이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서 선관위 권한을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예.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켰을까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한 그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에 있어서 가장 그 타겟이 된 시스템이 바로 선관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관위가 부정선거 자체의 그 주도자는 아니고 또 그런 거 부정선거론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 하더라도 예. 그동안 선관위가 뭐 자기의 어떤 그 자식이라든지 해갖고의 인사 문제라든지 있었죠. 내지는 뭐 소쿠리 투표한 같이 정말 웃을 수도 없는 문제.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주체도 선관위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 관리를 없앨 수 있는, 발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비를 책임 여당으로서 먼저 해야 되는데 마치도 지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서 선관위의 권한이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 하다 보니까는 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말고도요 민주당발 이 사법개혁 3법은요 어제 대법관 증언법 통과를 끝으로 이 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 입장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법개혁 3법이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 파괴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회복입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 수호입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판검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 왜곡죄, 재판 결과를 힘으로 뒤집으려는 재판 소원, 그리고 이재명 사단 구성을 위한 대법관 증언 등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우리 차 교수님 보시기에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유례없는 법치 파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통과된 저 사법 3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저는 일부 이런 사법부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진보적인 법률 단체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할 정도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더 수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 민주당은 지금 현재의 의석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20년, 30년 집권할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지만 네네. 이것이 만약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요, 그 명확성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위헌의 논란에 휩싸였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명확한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했던 것이고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기본권 침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같은 경우에 재판 소원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이 기본권 침해라는 기준 자체가 정말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관 정원인데요. 지금 26명으로 지금 늘리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22명의 지금 대법관을 임명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했었는데 그런 전혀 보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으로 저는 집권 세력에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